자본주의의 교묘한 지배구조.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이다. 자본주의 시대는 흔히 신분제 사회가 아니라 얘기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도 신분제 사회다.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자본이 왕인 사회이다. 자본이 있다면 신분제 꼭대기에 있는 지배자이고 자본이 없다면 신분제 아래에 피지배층에 있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프랑스 혁명으로 절대왕정의 시대가 가고 법치주의 시대가 왔기 때문이다. 절대왕정의 시대에서는 신분제가 존재했다. 왕이 모든 권력을 독점했다. 그래서 왕과 가까운 사람은 귀족이 되었다. 그러나 나머지는 노예가 되었다. 이 당시 권력의 지배구조는 무엇이었을까? 신분제다. 신분제를 집행시켰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수양론이다. 수양론은 동양에서 나온 개념으로 책을 통해 지식덕을 쌓으면 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자는 지식덕로서 소인을 지배한다는 논리다. 중세시대 사제들은 라틴어를 썼다. 따라서 평민들은 성경의 내용을 알 수 없었다. 지식을 독점한 사제들은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성경의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신도 위에 군림했다. 왜 지식인가? 지배층은 글자를 알고 글자를 통해 책을 읽어 지식을 습득한다. 그러나 피지배층은 글을 알지 못해 지식에 습득이 어렵다. 따라서 지배층은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해 더 똑똑해진다. 그러나 피지배층은 글자를 알지 못해 무식한 채 그대로 있다. 지식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지게 된다. 그리고 소장농이 피지배층이 된 이유는 신분제 때문이 아니라 너의 지식 부족 때문이라며 밀어붙인다. 수양론의 논리는 지식을 갖고 있는 자가 독점적인 권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피지배층이 이러한 논리를 인정하는 순간 위계구조인 신분제를 스스로 인정하게 된다. 이런 논리를 스스로 인정한다면 신분구조 속에서 영원히 노예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인가? 체제에 순응하는 생각이 없다면 체제를 무너뜨리고 반란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뼛속 깊이 스며들면 체제에 대항하는 반란 따위는 없다. 자본주의를 살펴보자.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개인의 소유권이다. 개인의 소유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누군가 소유권을 가진 자의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빼앗아 갈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법치주의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렇다면 법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할까? 바로 법은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소유권은 자본이다. 결국 자본주의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이다. 자본주의는 귀족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개념에서 시작되었다. 영국의 명리혁명 당시 소유권은 귀족만의 소유권이었지만 자본주의에 와서 소유권은 모든 국민으로 넓어졌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의 3요소가 무엇인가? 토지, 노동, 자본이다. 자본가 부르주아는 토지, 자본을 가지고 있으니 토지, 자본으로 생산을 한다. 무산자 프롤레타리아는 아무것도 없으니 노동으로 생산을 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겉으로 봐서는 신분제 사회가 아니다. 그러나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본가가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이라면 무산자가 되는 사회이다. 자본가는 자본이라는 생산수단으로 돈을 벌지만 생산수단이 몸밖에 없는 무산자는 몸을 써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마치 신분사회의 수양론의 논리와 같다. 이러한 자본주의 논리를 이제부터 자본론이라 하겠다. 자본론의 논리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가? 자본론의 논리가 피지배자의 반발과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피지배자의 반발과 저항을 어떻게 무력화시키는가? 당신은 돈이 없으니 몸을 써서 일하는 것이고 그것은 당신이 자본이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얼마든지 자신의 노력으로 쟁취할 수 있으나 당신은 자본이 없다는 것은 노력을 안 한 것이다. 현재 당신이 몸을 써서 일하는 노예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이 게을러서 돈을 벌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수양론과 자본론의 논리 구조가 일치한다.
헤게모니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다 갖는다. 수양론에서는 지식이 자본론에서는 돈이 헤게모니다. 자본주의도 교묘한 신분제 사회이다. 왜 그럴까? 무산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웬만해서는 자본가가 되기 쉽지 않다. 이럴 때 무산자들은 자본주의의 허구성을 알아채기보다는 자신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체념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으니 좋은 대학을 가지 못했고 좋은 직업을 갖지 못했어. 그러니 내가 몸을 써서 일하는 이유는 내 탓이라는 체념이다. 그러나 무산자는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를 나오고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전문직이 되어도 자본가가 아니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전문직도 여전히 몸을 써서 노동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자본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때는 기업에서 퇴직할 때이다. 그제서야 기업에서 고위직까지 올랐어도 퇴직 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결국 자신이 그동안 대기업 명함에 기댄 노예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된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자본주의의 허구성은 무엇인가? 허구성은 수양론의 논리에서와 같다. 수양론을 인정하여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분할하는 순간 지배층은 피지배층의 노동으로 기생한다. 따라서 지배층은 노동을 하지 않으니 지식을 쌓을 시간이 많아진다. 그러나 피지배층은 노동을 해야 하니 지식을 쌓을 시간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진다. 결국 신분제는 계급으로 고착화된다. 자본주의에서도 마찬가지다. 자본이 많다면 있는 자본을 늘리는 것은 쉽다. 그러나 자본이 없다면 일정 수준까지 자본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100억의 1%는 1억 원이다. 그러나 100만 원의 1%는 1만 원이다. 100억 원으로 1%를 늘려 1억 원을 만드는 것은 쉽다. 그러나 1억 원으로 100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0%가 올라야 한다. 1억 원으로는 1년을 살 수 있지만 1만 원으로는 단 하루도 살기 어렵다. 결론. 100억 원이 있는 자본가가 100억 원을 지키는 일과 100만 원이 있는 무산자는 1만 배를 튀겨 100억 원을 만드는 일 중에 어떤 것이 더 쉬울까?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분제는 고착화된다.